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4권. 고려인들은 왜 전쟁 중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을까? 여는 이야기. 고려 청자와 함께 고려가 만든 또 하나의 자랑거리, 팔만대장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993년 1차 침입을 강행한 거란은 1010년 또다시 고려를 침입해옵니다. 이때 고려는 수도 개경이 함락당하는 국가적 위기에 처합니다. 강성한 거란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려는 부처님의 힘을 빌려 나라를 구하기로 하고 대장경을 만듭니다. 이때 만들었던 대장경은 6,000권 정도의 분량으로 당시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다행히 고려는 거란을 물리칠 수 있었지요. 그로부터 약 200년 후, 이번에는 몽골의 침입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 보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대장경이 그만 불타버립니다. 대제국의 꿈을 키워가던 몽골의 침입, 그리고 그 옛날 거란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었던 대장경의 소실. 과연 고려는 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몽골 사신 저고여가 죽음에 이른 까닭은? 큰일 났습니다. 1225년 몽골의 한 신하가 칭기즈칸의 게르 안으로 황급히 달려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흥겹게 연애를 즐기고 있던 칭기즈칸이 귀찮은 듯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고려에 사신으로 갔던 저고여가 죽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라? 고려에서 죽인 것이 분명하옵니다. 고려인들은 우리에게 물자를 바치는 것을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칭기즈칸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고려가 그런 짓을 하다니 이해가 안 되는구나. 만일 사실이라면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이 아니냐. 칸의 말씀이 옳습니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거란족의 침입으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6년 전 고려가 거란을 쫓을 때 우리 몽골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칭기즈칸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때 고려와 우리 몽골은 형제처럼 지내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고려가 우리 몽골 사신을 죽이다니! 대신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칸, 이는 우리 몽골에 대한 도전입니다. 칭기즈칸은 마시다만 술잔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미 70살이 다 되었으나 그의 눈빛은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려의 조정에서도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질 줄 알고 있었어. 아무리 거란족을 무찌를 때 도움을 받았다고는 하나 최근 몽골의 태도는 해도 해도 너무했어. 맞습니다. 수달의 가죽 1만 장, 명주 3,000필, 모시솜 2,000필, 용단목 1,000자루, 붓 200자루, 종이 10만 장. 이게 무엇인지 아시오? 이번에 죽은 몽골 사신 저고여가 요구한 물자들이라오. 나 참, 이 많은 물자들을 우리에게 맡겨놨답니까? 물자들을 바쳐도 끝이 아니었어. 걸핏하면 색이 곱지 않다느니 모양이 나쁘다느니 트집을 잡으며 다시 바치라고 했어. 우리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 고려를 신하나라 취급하다니. 저고여는 죽어 마땅한 자였어. 고려의 대신들은 웅성거리며 그동안 몽골에 대해 쌓인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허, 그런 한가한 푸념이나 늘어놓다니. 자기 나라 사신이 죽었는데 몽골이 가만히 있을 것 같소?
지금 몽골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모르시오? 한 늙은 대신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몽골은 당시 이미 중국 대륙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과 몽골의 날쌘 기병은 중국 대륙은 물론 서역까지 넘볼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자랑했습니다. 몽골군은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아 정확히 목표물을 맞힌답니다. 넓은 초원에서 살다 보니 어릴 때부터 말 타는 훈련을 시킨대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소? 몽골군에게 공격당하면 닭이나 돼지 소리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하다던데. 누군가 중얼거리자 고려의 조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몽골의 1차 침입, 고려는 어떻게 됐을까? 칭기즈칸이 죽고 그의 셋째 아들인 오고타이가 몽골의 2대 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칭기즈칸의 뜻을 이어받아 대규모 영토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1231년 8월, 기세등등한 몽골의 기마 부대가 대초원에 모였습니다. 초원의 전사들아, 이제 우리는 고려를 공격할 것이다. 몽골군은 거침없이 남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자 철주성이 나왔습니다. 성을 공격하기 전에 몽골 장수는 부하들에게 고려 장수를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얼마 후 고려 장수 문대가 잡혀왔습니다. 우리 몽골의 공격을 받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2가지. 죽음 아니면 무조건 항복이다. 만약 저항을 하면 모든 주민은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간다. 그게 우리 방식이야. 어때? 기어코 피를 보고 싶은가? 문대는 몽골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놈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성문 앞에 가서 몽골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항복하라 라고 전하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러나 성문 앞으로 끌려간 문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놈들은 진짜 몽골 군대가 아니니 겁먹을 필요 없다. 절대 항복하지 말고 맞서 싸워라. 몽골군은 그 자리에서 문대를 죽였습니다. 고려인들은 문대의 죽음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몽골군과 철주성 사람들의 싸움은 보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성을 책임지고 있던 이희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성이 무너지면 여자들은 몽골군에게 모욕을 당하고 아이들은 끌려가 노예가 되며 젊은 남자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 뻔하다. 원통하지만 결국 그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창고에 들어가게 한 다음 불을 지르고 자신도 젊은 남자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을까?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당시 고려는 무신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최우는 고위 관리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몽골군이 개경의 코앞까지 이르렀어. 맞서 싸우자니 몽골군이 너무 강하고 항복하자니 고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소.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일단 잘 구슬려서 화친을 맺도록 합시다.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고려는 몽골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친을 맺어 몽골군이 일단은 물러갔지만 언제 또다시 쳐들어올지 모르오.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으니 천도를 하여 몽골의 침입에 대비해야 하오. 최우의 말에 조정 대신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유승단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수도를 옮기다니요. 지금 우리가 개경을 벌이면 백성들은 누가 지킵니까? 젊은 남자들은 모두 적의 칼에 맞아 죽고 노약자들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백성들을 내버리고 비겁하게 섬으로 도망가는 그것이 조정이 할 일입니까? 그러자 김세충도 반대하였습니다. 개경은 태조 이래 200년 동안이나 고려의 수도였습니다. 다행히 개경의 성이 튼튼하고 군사와 식량도 풍족하니 힘을 합쳐 지켜냅시다. 개경을 지키자고? 어떻게 말이오? 대책이 있으면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 최우의 말에 이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로의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최우가 다시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개경을 떠나 강화도로 갑시다. 왜 하필 강화도입니까? 강화도는 섬이지 않소. 다들 알다시피 몽골은 대륙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다를 잘 모르오. 바다 위에서의 전쟁에 매우 약할 것이오. 게다가 강화도는 육지와는 가깝지만 물살이 빠르고 갯벌이 넓어 몽골군이 침략하기 어려운 지역이오. 또한 개경과도 가깝고 지방으로부터 식량이 들어오기에도 좋을 것이오. 어떻소? 이대로 개경에 눌러앉아 몽골군의 말발굽에 짓밟히겠소? 아니면 강화도로 옮겨 때를 기다리겠소? 그러나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는 것은 아니 될 말이오. 당신들이 개경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몽골이 쳐들어와서 당신들의 자리를 위협할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오. 무엇이라?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최우는 끝까지 반대하는 김세충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최우가 이렇게까지 나오자 사람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종도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찬성하였습니다. 당시 무신의 우두머리 최우는 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32년 6월, 마침내 고종과 조정의 관리들은 개경을 떠나 강화도로 향했습니다.